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첫 대단원, 물질의 세 가지 상태와 용액이라고 하는 거의 소단원 첫 번째, 기체는 어떤 법칙을 따를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첫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크게 1단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 가지 상태, 고체, 액체, 기체라고 하는 상태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합니다. 우리가 원단원에서는 원자와 원자 간의 결합에 의해서 어떤 물질, 분자라고 하는 게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걸 봤다면 이 분자들이 어떤 특별한 결합에 의해서 액체가 될 수도 있고 고체가 될 수도 있고 기체가 될 수도 있는 세 가지 상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기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우리가 알고 있던 원에서 모든 방정식들 혹은 아보가드로의 법칙이 이루어질 때에는 기체라고 하는 상태에 한정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체라고 하는 아이,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원소들 가운데 기체가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고 여기서는 얘기를 할 거고요. 그래서 기체라고 하는 거를 가장 첫 단원에 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볼 때에는요. 기체의 부피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할 건데요. 부피가 나오면 당연히 압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먼저 나오게 됩니다. 압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부딪히는 거지요. 기체 분자들은 굉장히 자유로워서 용기가 있다면은 벽면에 부딪힐 거예요. 그런 충돌하는 힘에 의해서 압력이라고 하는 게 발생할 건데 당연히 압력을 정의하자면 어떤 단위 면적이 있어야 되고 용기 벽에 작용하는 힘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당연히 압력이 크다라고 표현하는 건 단위 면적에 횟수가 많이 부딪힐수록 또한 강하게 부딪힐수록 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횟수가 많을수록 강하게 충돌할수록 기체 압력은 커진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보자면 요 밑에 내용을 보려고 했던 건데요. 기체의 압력이라고 하는 건 충돌 횟수가 많고 강하게 충돌하면 커진다고 했는데 온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분자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부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온도에 의해서 충돌 횟수가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고요. 분자 수에 의해서 횟수가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고요. 부피에 따라서 횟수가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겠죠. 또는 강하게 충돌하거나 약하게 충돌하거나. 이 세 가지에 의해서 압력이라고 하는 게 변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압력은 온도, 분자수, 기체에 따라 달라집니다. 라고 하는 거를 이제 공부할 건데요. 실제로 우리 공기 중에 있는 질소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 산소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여러 분자들이 차지하는 압력이라고 하는 걸 우리 공기 중에 압력이라고 해서 대기압이라고 하는 말로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압력의 한 종류가 대기압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단위는 뉴턴, 힘의 단위지요. 단위 면적당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파스칼이라고 하는 새로운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어쨌든 대기압이다 라고 하는 거를 좀 이해해 주십시오. 자, 밑에 활동하기가 하나 나왔는데요. 밑에 초를 붙인 촛농 접시에 떨어뜨리고 고정하고 색소탄물 접시에 부은 다음에 삼각 플라스크로 덮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라고 우리 사실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많이 봤던 내용인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이해를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죠? 삼각 플라스크 안에 처음에는 물이 없었겠죠. 그러면 공기는 당연히 연소, 우리가 산소라고 하는 거를 쓰지요. 산소를 연소하면서 공기 전체의 어느 일정 부분의 부피가 감소합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부피가 감소해요. 산소가 없어졌어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물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왜 올라가고 있느냐라고 했더니 공기가 없어졌지요. 근데 공기가 많이 차지하고 있으면 압력이 큰 건데 공기가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압력이 감소했어요. 압력이 감소했는데 우리 알고 있지만 밖에서 누르는 힘을 대기압이라고 얘기합니다. 잘 안 보여요. 그죠? 우리가 느끼지도 못해요. 하지만 압력이 이 안에는 지금 줄어들었죠. 근데 대기압은 일정해요. 자, 우리가 몸과 우리 안에 있는 체내와 체외의 대기압이 다르면은 그 압력이라고 하는 걸 느끼고요. 그 압력을 사실상 갖게 하려는 노력을 합니다. 그죠? 자, 그랬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 압력이 감소했고요. 대기압은 일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감소한 압력만큼 그 공간을 채워줘야 돼요. 그 공간을 누리수가 채우냐면은 물이 채워줍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압력을 똑같이 맞추려고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대기압 우리 어떻게 느낄 수 있어요? 비행기 탈 때.
내 체외랑 체내랑 기압이 다르지요. 그 압을 느끼기 위해서 우리가 침 삼키면 체내압, 체외압이라고 하는 게 조금 같아질 수 있도록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부분이 우리가 대기압을 느낄 수 있는 생활 속에 계십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대기압을 어떻게 발견했을까라고 한다면 토리첼리라고 하는 과학자가 있었어요. 그 과학자가 이렇게 수은이라고 하는 액체가 담겨있는 어떤 큰 관을 얘기를 했습니다. 큰 관에서 사실은 여기가 진공은 아니었고요. 쭉 다 채웠었어요. 완벽하게 끝까지 채웠었는데 수은이 똑같이 담겨있는 요 바가지인가요? 어쨌든 거꾸로 높였답니다. 거꾸로 높였더니 요만큼의 수은이 한마디로 이게 쭉 내려간 거죠. 수은이 쭉 내려가고요. 저기가 지금 진공 상태로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여전히 이 안쪽에는 수은 기둥, 수은 액체가 누르는 압력이다라고 하는 게 작용을 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대기압이라고 하는 아이가 바깥에서 작용을 하겠죠. 그랬을 때 내려가다가 멈췄는데 그 높이가 760mm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멈췄다는 거는 대기압과 수은이 누르는 힘이 같기 때문에 지금 현재 멈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의 높이가 760mm였고요. 우리는 그거를 1기압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기압이다라고 얘기하는 건요. 760mm의 수은의 높이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죠. 또한 76cm로 바꿀 수 있고요. 아까 단위가 뭐라고 했지요? 뉴턴 퍼 미터 제곱 혹은 파스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파스칼로 따지자면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대요. 숫자가 좀 크지요. 그래서 숫자가 큰 파스칼은 잘 사용하지 않고요. 우리 요 단어 두 가지 밀리미터 hg, 센티미터 hg라고 하는 수은의 높이 차이를 많이 이용합니다. 특히 1기압이라고 하는 걸 측정할 때는 해수면 근처에서 일반적으로 측정한 값을 우리가 얘기합니다. 이해되시죠? 수은 기둥이 누르는 압력을 가지고 대기압을 측정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용기에 기체가 들어있을 때 압력을 어떻게 측정하느냐 라고 물어봤다면 첫 번째 그림 보세요. 자, 여기 지금 뚫려 있어요. 뚫려 있기 때문에 공기의 압력인 대기압이 작용을 하죠. 그리고 여기 안에는 기체가 존재합니다. 기체는 여러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해요. 기체의 콕을 열었어요. 그러면 기체가 막 움직여가지고 수은 기둥을 누르는 압력이라고 하는 힘이 생기겠죠. 자, 여기에선 지금 기체의 높이와 수은의 높이가 같았습니다. 한마디로 수은이 높이, 수은이 누르고자 하는 힘과 기체가 누르고자 하는 힘이죠. 그 다음에 공기가 누르고자 하는 힘이 같은 거죠. 그래서 기체 압력이라고 하는 게 대기압과 같습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여전히 대기압은 누르고 있었어요. 근데 기체가 누르는 힘이 더 컸단 말이지요. 그죠? 그러니까 훅 이쪽으로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높이 차이가 델타 H만큼이었대요. 자, 그럼 기체라고 하는 거의 압력이 대기압보다 지금 현재 큰 겁니다. 그죠? 그게 얼마만큼 큰 거냐면 델타 H만큼 큰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계산을 어떻게 해줄 거냐? 기체가 누르는 압력이라고 하는 건 대기압보다 큰 거예요. 얼마만큼? 델타 H만큼.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대로 이번에는 대기압이 누르는 힘이 기체가 누르는 힘보다 더 크죠. 얼마만큼? 델타 H만큼. 이 높이 차이가 존재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는 기체라고 하는 아이의 압력보다 대기압이라고 하는 아이의 압력이 훨씬 더 큰 거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기체의 압력을 어떻게 구하냐? 대기압 압력보단 작은 거예요. 얼마만큼? 델타 H만큼.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되시죠? 우리가 기체 압력을 측정할 때에는 수은의 높이 차이를 이용해서 측정을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뒷장 넘기면은 이제 첫 번째 법칙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될 법칙은 보일에 대한 법칙인데요. 보일은 뭐랑에 관련했냐면 압력과 부피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피 관계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볼 건데요. 공간적인 의미죠. 공간이 얼마나 크냐 작냐에 따라서 압력이 크다 작다라고 하는 거를 보게 될 겁니다. 자, 밑에 있는 활동하기 보시면 바닷속 지금 잠수부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잠수부가 내려가고 있을 때 수심이 처음에는 0m였을 때 압력은 1기압이었고요. 공기방울이 얼마나 사이즈였다? 1만큼의 사이즈였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수심 10m로 내려갔어요. 압력이 2배가 됐고요. 처음 공기방울의 2분의 1배. 자, 그 다음에 20m 내려갔어요. 압력이 3배, 처음 공기방울의 3분의 1배. 계속 내려가다 보니까 압력은 증가하고요. 공기방울은 줄어들다라고 표현을 하죠. 자, 그럼 바닷속 깊이 내려갈수록 잠수부가 받는 압력은 증가합니다. 라고 보죠. 우리 해석만 하자면. 자, 그리고 수심이 깊을수록 공기의 부피는 감소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잠수부가 쭉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기압을 훨씬 더 많이 받고, 그 다음에 공기 부피는 작아지네요. 라고 얘기해요. 자, 근데 3번 동그라미에서 뭘 물어보냐면, 잠수부가 밑에서 내뿜었어요. 수면 쪽으로 올라갑니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공기 부피가 커진다. 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왜 그런 거예요? 수면으로 올라올수록 수압이라고 하는 게 감소합니다. 라고 표현을 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피가 커졌어요. 라고 우리 판단할 수 있는 거죠. 활동하기 표를 봐서. 자, 그럼 그래프로 봤을 때 처음에 1기압일 때 부피를 5라고 가정했다면 2기압일 때는 이거의 반인 2분의 5가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5기압이 된다면은 이거의 5분의 1인 1 부피가 되겠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 봤더니 기체의 부피와 압력은 반비례합니다.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식으로 나타내자면은 이렇게 물고기 모양입니다. 자, 그래서 이 활동하기를 다시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자, 근데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제로 온도의 우리 기체의 압력이라고 하는 게 여기 앞에서 온도, 분자수, 부피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죠? 그랬을 때 총 압력까지 치자면 하나, 둘, 셋, 네 가지를 비교할 거예요. 그죠? 이 네 가지를 비교할 건데 우리가 항상 부피에 관한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부피가 주가 돼야 되는 거고요. 나머지 하나, 둘, 세 가지를 비교합니다. 라고 이해를 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나는 부피와 압력을 비교하고 싶어요. 그럼 네 가지 중에 지금 두 가지에 대해 비교하는 거고요. 그랬을 경우에 나머지는 사실상 일정해야 된다라고. 물론 여기에 지금 분자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자수는 나오지 않았지만 여기는 아마 분자수가 일정하다라고 하는 가정 또한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두 가지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나머지는 일정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 꼭 이해해 주십시오. 자, 일정한 온도에서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한다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봤습니다. 자, 그래서 온도에서 압력과 부피의 값이 일정하다라고 했는데 이걸 다시 한번 유도해 볼까요?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식은 부피라고 하는 게 압력에 반비례합니다. 라고 하는 요 식 하나입니다. 그죠? 자, 요 식인데 우리는 이 비례한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문제를 풀 수는 없지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상수 K값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는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P분의 K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돼요? 그리고 나서 이거는 분수네. 난 분수로 쓰기 좀 어려운데 상수는 일정하고요. P 곱하기 V 값이 항상 일정합니다. 라고 하는 식이 된다는 거죠. 돼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일정 온도에서 압력과 부피의 곱 PV는 일정합니다. 라고 하는 게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자, 근데 실제적으로 요식도 중요한데 요식을 되게 많이 사용을 할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이렇게 식을 바꿔서 쓸 거거든요. P1은 반응 전이고요. P2는 반응 후입니다. 실제로 PV 값이 일정하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반응 전이나 반응 후나 PV 값은 같아야 돼 라고 하는 우리가 결론을 얻게 될 건데요. 자, 여기 표 보시면 처음에 PV 값은 일정했어요. 그럼 P 곱하기 V 였지요. 자, 두 번째 부피가 P가 2배가 됐습니다. 2P가 되었죠. 그랬더니 부피가 얼마가 됐어요? 2분의 1 V가 되었어요. 그죠? 또 부피, 압력이 4P로 변했습니다. 이번에 부피가 얼마가 됐어요? 4분의 1 V가 되었어요. 이 모든 값이 지금 현재 같다는 거죠. 돼요? 그래서 반응 전 반응 후의 PV 값은 일정합니다. 라고 하는 걸 우리는 보일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기체 분자 운동론은 실제 우리가 배우진 않았는데요. 그냥 분자 운동론은 우리 교과서에는 없어요. 그렇지만 외부 교과서에는 주로 나오는 문제고요. 문제에 당연히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온도와 기체 분자수가 일정하다라고
주었습니다. 아까 여기 우리 교과서에는 기체 분자수가 일정하단 말은 안 나왔지만 자, 이랬을 때 외부 압력을 변화시킨대요. 그러면은 압력이 변화하니까 부피는 감소합니다. 외부에서 꾹 눌러준다는 거죠. 한마디로 주사기가 있으면은 주사기 외부 압력을 눌러주는 거예요. 내 힘을 가해서. 그럼 주사기가 감소하죠. 그러면 똑같이 일정하게 분자수가 들어있는데 분자의 횟수는 당연히 충돌 횟수는 증가합니다. 그럼 충돌 횟수가 증가하면은 압력은 증가하겠지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프가 세 가지 있습니다. 그래프가 세 가지 있는데 가장 첫 번째 그래프가 주로 나옵니다. 부피와 압력은 반비례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부피 압력이 반비례합니다 라고 하는 그래프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자, 얘를 보시면은 얘는 풍선이 하늘 위로 올라갈수록 크기 점점 커지더라. 자동차 타이어 속 압력 가하면은 부피가 변화돼서 충격이 완화되더라. 이런 얘들이 존재한다 라는 거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샤를의 법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중학교 때 사실 보일-샤를의 법칙 다 배우긴 했어요. 기억이 안 나서 그래요. 자, 이번에는 부피를 볼 건데요. 어떤 거랑 볼 거냐면 온도랑 볼 거예요. 자, 그럼 뭐가 나머지 두 개가 일정해야겠죠? 이번엔 압력과 분자수가 일정해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부피라고 하는 거는 절대 온도에 어떻다라고 얘기할 거냐면은 비례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아깐 반비례였는데 이번엔 비례입니다. 자, 그랬을 때 온도가 얼마만큼씩 올라가냐면 됐다 조금씩 올라가요. 됐다 조금씩 올라간다라고 그냥 이해해 주시고요. 이 식도 안 보셔도 돼요. 자,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건 요거죠. 절대 온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마이너스 273도씨까지 만들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되면 기체의 부피가 왜냐하면 273분의 1만큼씩 증가한다며 그럼 반대로 감소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0이 되는 값이 있을 거예요. 부피가. 이때를 절대 영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온도가 마이너스 273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요거를 우리 까먹으시면 안 되죠. 절대 온도는 여기 TK가 절대 온도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섭씨 온도 무조건 273을 더해 주셔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절대 온도 0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보니까 마이너스 273으로 가면 실제적으로 점선이 돼요. 그죠? 우리 알고 있듯이 모든 기체는요. 이 절대 0도에 가게 되면은 마이너스 2K가 되면은 부피가 없어져요. 부피가 없어지는데 실제적으로 이론적, 이거는 지워줄게요. 자, 실제 기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온도를 낮추면요. 기체가 어떻게 될 거냐면은 액체가 될 수도 있고요. 고체가 될 수도 있어요. 한마디로 부피가 0인 기체는 적용이 없습니다. 그죠? 샤를 법칙이 적용되지 않아요. 실제로는. 그렇지만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점점점이라고 표시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래프를 그리거나 했을 때 이렇게 점점점 그래프가 나오더라도 점점점이면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여러분이 그래프를 그리게 된다면 굳이 점점점은 안 나타내셔도 돼요. 그냥 직선으로 실선으로 나타내셔도 충분히 실제 기체가 아닌 이상에는 가능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샤를 법칙이 어떻게 되는지 좀 더 자세하게 보자면 아까 얘기했죠. 압력이 같아야 돼요. 부피는 절대 온도에 비례합니다 라고 했어요. 자, 요걸 이제 식으로 나타내면 부피는 절대 온도에 비례합니다 라고 하는 요식이 되겠죠. 그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비례한다는 문제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K 상수를 붙여줬어요. V는 KT. 자, 그리고 나서 이해를 했더니 내가 어떻게 K 값으로 한번 묶어보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K는 T분의 V입니다 라고 하고 K는 상수니까 일정합니다 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요 값 일정하다 라고 하는 걸 가지고 반응 전 반응 후를 비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반응 전 T분의 V1, T1분의 V1은 반응 후 T분의 V랑 같습니다 라고 하는 걸 놓고 문제를 풀고 싶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식은 결과적으로 요거 하나였는데요. 우리가 얻고자 하는 식은 조금 여러 가지가 됐습니다. 나머지 식을 외울 게 아니라요. 첫 번째 식을 가지고 나머지 식을 유도하셔야 합니다. 얘 또한 기체분자 운동론과 관련이 있습니다. 외부압을 일정하게 했을 때 기체를 가열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온도라고 하는 게 올라가면은 기체 분자는 굉장히 빠르게 운동할 수 있습니다. 움직일 수가 있죠. 그러면은 빠르게 움직이면은 충돌하는 충돌 횟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기체 압력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기체 압력이 증가하니까 외부 압력과 같아질 때까지 피스톤이 밀려나겠죠. 그래서 기체 부피는 증가합니다 라고 하는 걸로 나타난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샤를 법칙도 그래프가 하나 있어요. 중요한 건 첫 번째, V와 T가 비례합니다 라고 하는 거 조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그래프만 유심히 봐주세요. 예시 나온 거 있습니다. 찌그러진 탁구공 뜨거운 물에 넣으면 펴지고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하기 문제가 있는데요. 27도씨에서 어떤 기체가 들어있는 풍선 부피가 4리터였대요. 부피가, 온도가 같은 압력에서 라고 했죠. 온도가, 부피가. 자, 일정 압력에서 라고 했습니다. 온도와 부피 간의 관계를 보자면은 이렇게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은 V는 KT고요. K는 T분의 V 값이다 라고 하는 거 보시죠. 그럼 T분의 V는 T-분의 V-로 놓고 풀면, 자, 온도가 27도였어요. 섭씨 온도지요. 절대 온도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얼마를 더해줘요? 273을 더해줘요. 그것분의 부피가 4였다면 나중에 57도씨로 올린대요. 이거 얼마냐? 라고 봐주시면 되죠. 그래서 부피 구하시면 4.4리터 정도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되십니까? 자, 이번에는요. 보일 법칙과 샤를 법칙을 한때 묶어보겠습니다. 자, 일정량의 부피가 압력에 비례하고요. 미쳤나? 비례하는 건 아니죠. 반비례하죠. 절대 온도에 비례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요렇게 식이 하나로 써지는 거죠. 돼요? 부피는 압력엔 반비례, 온도에는 비례. 그래서 K로 상수 바꿔줬고요. 식 요렇게 변대됐습니다. 되시죠? 그래서 보일샤를 법칙은 그래프가 이제 한 큐로 나와요. 자, 그럼 요걸 이제 해석하시는 게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PV 그래프니까 실제로 이거는 보일 법칙 그래프예요. 그죠? 보일 법칙 그래프는 반비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죠? 반비례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번에는 하나 더 있습니다. 보일 법칙에서는 온도가 일정해야 돼요. 그죠? 그렇다면 온도가 다르다면 이라고 하는 걸 지금 얘기합니다. 그죠? 자, 이런 경우에는 일정 온도에서 일정 압력에서 자, 보일 샤를 법칙에다가 샤를 법칙을 적용한 거예요. 자, 샤를 법칙은 뭐가 일정해야 되는 거죠? 압력이 일정해야 되죠. 자, 그럼 일정한 압력을 하나 긋습니다. 여기 일정한 압력. 자, 그랬을 때 요 점과 요 점 V라고 했을 때, 자, 여기는 T1에서의 V1, T2에서의 V2라고 해봅시다. 자, 그럼 압력이 같을 때 부피가 지금 달라요. 그죠? 그럼 부피는 뭐에 의해서 달라지냐면 절대 온도에 따라 달라지죠. 자, T1과 T2 중에 누가 더 부피가 크냐면 V1이 더 부피가 큽니다. 그렇다면 V1이 부피가 크면 절대 온도는 T1이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두 번째. 부피와 온도 간의 관계입니다. 그럼 얘는 샤를 법칙이에요. 샤를 법칙은 압력이 일정합니다. 자, 여기에다가 우린 뭐를 적용할 거냐면 보일을 적용할 거죠. 보일은 온도가 일정해요. 그죠? 자, 그러면 일정 온도를 잡아줍니다. 자, 그때의 부피를 측정하겠죠. P2일 때 V2, P1일 때 V1. 자, 그랬을 때 보일 법칙에서는 부피와 압력이 반비례한다고 그랬어요. 부피는 얘가 크네요. 자, 부피가 크다는 압력이 더 작다는 거죠. 그러면은 압력은 누가 큰 거예요? P1이 더 크게 됩니다. 되십니까? 요렇게 해서 그래프를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라 두 가지 그래프를 한 큐에 적용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그래프는 외우시는 게 아니라 너네가 알고 있는 보일 법칙, 샤를 법칙을 각각 적용해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이제 아보가드로입니다. 우리 아보가드로 굉장히 많이 봤어요. 옛날에 작년에죠.
자, 1도와 온도, 압력 같았지요. 작년에 왜 온도와 압력이 같았는지 몰랐어요. 올해는 이제 네 가지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는 같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걸 이해하시겠죠. 부피는 몰수에 비례합니다. 부피는 몰수에 비례합니다. 자, K로 바꿔주고 싶어요. 부피는 KN입니다. 자,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앞에 알았던 것처럼 뭐 KN 해가지고 K는 N분의 V라고 하지는 잘 않아요. 문제가 그렇게 잘 나오진 않더라고요. 자, 얘도 또한 기체 분자 운동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온도 압력에서 분자수 증가하면은 당연히 많은 지는 거니까 압력은 증가하겠죠. 그래서 압력 같아질 때까지 올려 나타나게 되면 부피는 증가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0도씨 1기압 헬륨 기체 1몰 부피가 22.4리터. 같은 온도 압력 3몰은 몇 리터? 1몰 대 22.4리터라면 3몰은 얼마일까요? 67.2리터겠죠. 이거 우리 작년에 봤던 겁니다. 자, 이거 가지고 뭐 하려고 했냐면요. 요거 하려고 그랬대요. 이상기체 방정식. 이상한 기체는 아니고요. 이상적인 기체. 완벽한 기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압력, 부피, 온도, 몰수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법칙을 몇 가지 배웠어요. 자, 보일 법칙은 온도를 일정할 때 부피랑 압력의 반비례해서 이렇게 식을 만들었습니다. 는으로 만들었네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샤를 법칙이라고 하는 건 뭐가 일정해야 되냐면은 압력이 일정해야 돼요. 그랬을 때 부피는 온도에, 절대 온도라고 쓰죠. 절대 온도에 비례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K, T라고 하죠. 왜냐면 부피는 T에 비례하니까. 얘는 이렇게 썼었지요. 자, 아보가드로는요, 온도와 압력이 일정합니다. 부피는 몰수에 비례합니다. 부피는 몰수에 비례하고요. K 곱하기 N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다 합칠 거예요. 밑에 P가 들어가겠네요. 위에 N, T가 들어가고요. K가 공통입니다. 되시죠? 그래서 세 가지를 다 합쳤습니다. 옆에 장 보세요. 부피는 몰수와 절대 온도에는 비례했죠. 압력에는 반비례했습니다. 앞에 있는 식 한 번 더 쓸 거예요. 부피는 압력에는 반비례하고요. 몰수, 부피에는 비례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K로 넣어준다고 했어요. V는 P분의 N, T, K. 그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은 요거. 자, 근데 요 K 값을요, 이제 우리는 다른 걸로 바꿔주고 싶은가 봐요. 자, 얘는 지금 다 기체일 때 얘기를 하죠. 그랬을 때 요 K를요, 어떻게 정의했냐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보가드로가, 항상 온도 압력이 같을 때는 같은 분자수를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 0도씨 1기압에서 1몰 부피가 20.4리터라고 하는 걸 작년에 한번 봤었죠. 그래서 기체 1몰이 0도씨 1기압에서 22.4리터를 차지합니다라고 하는 거를 여기다 적용을 시킬 거래요. 그죠? 그래서 K 값을 이렇게 돌려서 식을 썼어요. 위에 있는 식을요. 그죠? 그랬을 때 여기는 기체가 1몰 그리고 온도는 0도씨니까 273 켈빈입니다. 그랬을 때 압력은 1기압이고요. 이거 눈을 쓰면 안 되지. 그 다음에 22.4리터라고 하는 걸 여기다 적용을 시킬 거래요. 그래서 K 값을 구합니다. 그랬더니 값이 얼마 나오냐면 0.082 단위가 ATM이죠. 기압 리터. 밑에는 몰 퍼 켈빈입니다. 라고 하는 걸로 구해진다는 거죠. 돼요? 그래서 저 값을 적용한 거를 우리가 기체상수, 비례상수가 아닌 기체상수 R이라고 하는 값을 썼습니다. 그래서 R을 가지고 이제 넣을 건데요. 그러면 V라고 하는 게 P분의 N, T, R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나는 이거 분수로 쓰기 싫어서 P를 이항합니다. PV는 N, R, T. 그래서 우리가 얻게 되는 식은 요 식이고요. 이걸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되시지요? 그럼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래요. 이상기체는 이 식을 완전히 만족을 해야 됩니다. 가상의 기체예요. 실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인력 반발력이 작용하지 않는데요. 그렇지 않죠. 그죠? 부피는 무시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기체는 빠른 직선 운동을 해요. 그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게 이제 압력을 나타내는 건데. 자, 충돌해요.
그럼 평균 운동 에너지는 변함이 없대요. 우리가 알고 있지만 충돌하면 어느 순간 멈춰요. 그죠? 마찰력도 있고 탄성이 얕기 때문에. 근데 얘는 계속 움직일 수 있다 라고 표현합니다. 평균 운동 에너지는 절대 온도에 비례합니다.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기체 분자 운동론의 가정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기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 근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으라는 거죠. 그죠? 자, 이제 우리가 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이용해서 뭘 구할 수 있냐면 분자량을 구할 수 있어요. 분자량 구할 건데 분자량을 구하려면 당연히 식이 여기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몰수, 작년에 그렇게 봤던 몰이라고 했던 거는 분자량분의 질량이죠. 내가 몇 몰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 걸 찾으려면 걔 분자량이 얼마인 거가 내가 몇 그램 가지고 있어 라고 문제를 풀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몰수가 n분의 w다 라고 하는 걸로 바꿔서 쓸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 n분의 w 바꿨었고요. 이걸 굳이 m으로 돌리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밑에가 pv가 오면 되죠? 그리고 w죠. wrt 라고 바꿔 쓸 수 있습니다 라고 표현하죠. 근데 식은 이거 하나였어요, 실제로.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하나 더 추가. 밀도. 자,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입니다. 부피고요, 질량 W고요, 밀도 D입니다. 자, 어쨌든 부피 있으니까 얘도 바꿔볼까요? M분의 W에서. 자, 그러면은 M은 PV분의 WRT래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요게 밀도지요. 그죠? 그러면은 M분은 P분의 DRT. 그죠? 그러면은 분자량과 밀도가 비례합니다 라고 하는 거. 아니면 D는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죠. 돼요? 그렇게 해서 문제 풀어도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보는 문제. 그래서 뭐 DA분의 DB, 우리 작년에 분명히 봤던 거였을 텐데요. DA분의 MA가 DB분의 MB, 요렇게 이 문제 풀 때, 몰수 문제 풀 때 요런 문제도 아마 풀었을 거예요. 그래서 분자량이라고 하는 것과 밀도가 연관성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문제 있네요. 1기하 27도씨에서 밀도가 1.14인 기체 X의 분자량 이렇게 구하라고 했고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P분의 DRT로 구하라고 했죠. 분자량 압력은 1기압이고요. 밀도가 1.14입니다. 0.08이고요. 온도는 27도씨에다 273을 더해요. 자, 그럼 약 얼마가 나오냐면 28g/몰이 나옵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죠. 계산기 두들기세요. 자, 요거 우리 수행평가 볼 건데요. 선생님 계속 말했지만 뷰테인 가지고 실험하는 게 생각보다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뷰테인 가지고 안 할 거고요. 산소 가지고 할 거예요. 산소 분자량 구하는 실험 할 거고요. 요거는 지금 요렇게 바로 연결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넣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학교에 이런 주사기가 없어요. 주사기 없기 때문에 요건 다른 실험으로 대체할 겁니다. 어쨌든 처음에 구하는 거 요렇게 구하는 거고요. 실험 보고서에 정확히 나와 있으니까 말씀드리고요. 나중에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요렇게 비슷하게 분자량 구하는 실험 한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되시지요? 아이고, 여기 안 지웠네요. 자, 여기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에어백 속 질소 부피 구하기라고 해서 아자이드와 나트륨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충돌하면은 질소 기체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 사람 목숨을 구하는 에어백의 원료가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랬을 때 32.5g 분해될 때 질소 부피를 구해봐라라고 했습니다. 자, NaN3가요. 질소 기체와 나트륨으로 변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 반응식이 2대 3입니다. 라고 하는 거 이해하죠. 32.5g이 분해된대요. 자, 우리가 알고 있듯이 NaN3는 원자량이 14, 23짜리라서 원자량, 우리가 알고 있는 MW는 65입니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32.5g은 요거 2분의 1몰 지금 가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자, 내가 얘 2분의 1몰 가지고 질소 기체를 만들 거예요. 야, 이거 틀렸잖아요. 2대 3대 2지요. 요거 3이고 요거 2죠. 자, 그래서 2분의 1몰 가지고 3몰 만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몇 몰이 생기냐면은 4분의 3몰이 생겨요. 그죠? 자, 2분의 1몰로 하시는 게 아니라 4분의 3몰에 해당하는 질소를 구하는 거죠. 그죠? PV는
nRT고요. V는 P분의 nRT입니다. 자, 기압은 1기압이었고요. 4분의 3몰입니다. 0.082고요. 그 다음에 온도는 27, 3 더하기 20입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약 18리터가 나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밑에 거. 마찬가지 메테인 기체 차지하고 있는 부피가 이거일 때 이번엔 질량을 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PV는 nRT인데 질량이 없죠. n분의 W로 바꿔주세요. 그죠? 그러면 W를 구하는 식이 될 겁니다. 그럼 W는 RT분의 MPV가 되겠습니다. R은 0.082, 27도에다가 273을 더합니다. 켈빈이죠. M은 얼마냐? 분자량. 메테인 16입니다. 그 다음에 압력 1기압이고요. 그 다음에 T, 아니지, V 11.1리터.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약 7.28g이 나옵니다. 계산이 된대요. 확인하기 문제 보시면요. 압력 745, 세상에 ATM이 아니라 mmHg가 나왔어요. 그죠? 근데 압력, 온도, 부피를 물어봅니다. 압력, 온도, 부피를 물어보죠.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듯이 PV는 nRT에서 압력, 부피, 온도만을 물어봐요. 그죠? 그럼 나머지 건 전혀 관련이 없는 거니까 이 세 개의 공통으로 따지면 T분의 PV 값이 T-P-V 값 같다는 보일-샤르르 법칙을 적용하라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온도가 얼마였냐면 처음에 25도씨였어요. 273 더해줘야 된다고 했어요. 자, 압력이 문제죠. ATM이 아니네? 45mmHg야.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듯이 1ATM은 760mm 수은 높이죠. 그렇기 때문에 분수로 쓰세요. ATM으로 고친 거예요. 그 다음에 V는 몇 리터야? 45리터. 이거와 온도가 225켈빈이 되었어요. 그죠? 압력은 760분의 178. 그리고 부피가 V. 돼요? 이렇게 고쳐서 문제를 푸시셔야 해요. 이렇게 나온답니다. 되시지요? 자, 우리 보일 법칙, 샤를 법칙, 그 다음에 아보가드로의 법칙을 배웠어요. 보일 법칙은 온도가 일정하다면 기체의 부피와 압력이 반비례합니다. 샤를 법칙은 압력이 일정하다면 부피와 절대 온도가 비례합니다. 아보가드로는 온도와 압력이 일정하다면 부피가 몰수에 비례합니다. 세 가지를 섞어서 이상 기체 방정식을 만들었습니다. 자, 밑에 문제 5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쭉 봤더니 같은 압력에서 라고 나왔어요. 같은 압력에서 할 거면은 샤를 법칙을 써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T분의 V 값입니다. T 다시 V 다시. 자,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온도가 27 더하기 273 분의 45. 자, 여기에서는 굳이 ml를 다시 바꿀 필요는 없지요. 자, 마이너스 3 더하기 273 V입니다. 보세요. 그럼 V는 40.5 ml. 답이 ml로 나오기 때문에 굳이 ml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같은 온도와 압력에서 그러면 아보가드로죠. 1몰 V였대요. 2몰은 2V죠. 돼요? 자, 이번엔 분자량 물어보네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그죠? 그래서 M은 이라고 해서 고쳐가지고 넣어주시면 되죠. 27, 압력이 1.1기압. 자, 얘는 120ml, 리터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죠? 그러면 0.12리터 되죠. 그리고 질량은 0.014. 그 다음에 R은 0.082. 온도는 요렇게. 계산하시면 28.7 이렇게 나오는데요. 돼요? 자, 이번에는 온도, 압력 나왔고요. 부피 나왔어요. 압력 나왔네요. 온도 나왔어요. 부피 구하래요. 보일-샤르 법칙 쓰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처음 온도가 얼마였어요? 22 더하기 273이었죠. 압력이 1기압 6리터였죠. 0.45기압이고요. 부피는 몰라요. 온도가 21도가 되었어요. 마이너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대요. 부피는 약 11.4리터 나온대요. 자, 5번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테니스공 내부 압력을 구하라고 했는데 부피도 나오고 그람도 나오고 난리가 났네요. 피부에는 NRT. 일단 질량이 나왔으니까 N분의 WRT. P를 구하는 거예요. 그죠? P는 MV분의 WRT. 자, M은 분자량이죠. 질소 기체니까 28입니다. 부피는 얼마냐? 0.114 리터. W 0.33g. R은 0.082. T 온도 얼마예요? 27도씨네요. 자, 이렇게 놓고 풀으라는 거죠. 2.01기압 나온대요. 계산은 꼭 손으로 하지 마시고 계산기를 또돌려보세요. 되시죠?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요. 계산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숫자가 좀 더러워요. 0.082.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나오니까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계산을 항상 식을 다 세워놓으신 다음에 마지막에 한번 해보십시오. 답이 똑같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돼요?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이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까지 배웠던 모든 법칙을 한 큐에 넣었습니다. 요거씩 하나면은 기체에서는 모두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되셔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어요.